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고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는 인쇄소 넘기는 과정까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EBS 마크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 영문은 아닌데요. 쳐보도록 할게요. 자, 서체를 치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타입에서 캐릭터, 이제는 컨트롤 T 암기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굵은 서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간을 줄이고 네, 요 정도 갖다 놓고 크기도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놓아야겠죠. 색은 윈도우에 컬러를 꺼내서 놓아야 되는데, 이거를 색을 등록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색을 등록하는 곳은 윈도우에 스와치라고 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등록된 색상을 눌러주면 됩니다. 닫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를 이곳에 그리면 이게 바닥이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크를 옆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잠글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옆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원 하나를 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똑같은 원을 하나 그릴 때 Alt를 누르면 옆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그럼 또 정렬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이즈를 또 줄일 땐 Shift 누르시면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도구 상자에 있는 스케일 툴을 2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카피를 눌러도 되는데요. 한 70% 정도 하고 카피를 눌러볼까요? 하나가 복사가 되죠. 좀 더 작게 하고 싶다면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가서 그냥 줄이면 한쪽이 이렇게 밀리니까 이때 Shift를 누르면 비율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로 오고 싶으면 Alt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할 건데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Alt 눌러서 복사해서 옆으로 살짝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Alt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이때 움직일 때 뭐 해요? Shift를 눌러줘야 똑바로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붙이거나 자르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영상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꺼번에 눌러서 답을 찾으면 좋지만 그렇게 답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 안에 있는 원하고 밖에 있는 그 바깥의 원 두 가지를 선택해서 두 번째인 거죠. 얘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 또 남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남게 하려면 네 번째 걸 누르면 되는데, 네 번째 걸 눌러버리면 여기 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원과 지금 이 가운데 뚫어져 있는 이 도형,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이 디바이드라고 하는 기능, 나누기죠. 얘는 무조건 누르면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는 기능이에요. 여기선 또 얘가 되게 중요해요. 나누기를 누르고, 그리고 반드시 밑에 걸 누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룹 해제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룹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탕색은 지금 요 EBS 글씨하고 요 펭수 글씨하고 동일한 색상이기 때문에 스와치를 다시 꺼내야겠네요. 요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같은 색이고요. 이것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은 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CMYK 바꿔서 노란색 100%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50% 정도 올려볼까요?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이니까 흰색을 딱 넣어줄게요. 됐죠?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선의 색깔을 없애볼게요. 그리고 오브젝트에 그룹을 해야만 하나가 묶여서 같이 이동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크니까 Shift 눌러서 좀 줄여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로고를 하나 걸쳐서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Alt 눌러서 복사를 하고 Shift 눌러서 크게 한번 늘려볼게요. 네,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삐져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만큼 영역을 지정하고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와 이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 있죠. 두 번째 거, 트림이라고 하는 거. 얘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만 자르고 얘는 하나 이상을 자른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룹 풀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내시고 델리트.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얘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같이 잡아야겠네요. 얘들.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룹 풀기 그 다음에 뜯어내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버리면 되겠죠. 네. 어때요? 짜잔. 이렇게 로고도 간단하게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쇄소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저장은 마지막에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가 가끔씩 저장해도 돼요. 왜냐면 저장을 안 하고 작업하다가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컴퓨터 꺼지면 날아가겠죠, 작업물이요. 그래서 항상 저장은 수시로 저장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창이 뜨면 원하시는 방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는 펭수 명함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쇄소 넘기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조금만 축소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첫 번째, 뷰에서 여기에 보면 가이드라고 있죠. 가이드에 가면 클리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리어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안내성 썼던 거 있죠. 이거를 인쇄소에서는 삭제를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안내성과 이 개체들을 같이 그룹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우면 그룹 잡힌 것도 삭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받는 분들이 실수로 삭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보내실 때 안내선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내선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죠. 그럼 두 번째는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또는 드래그를 하셔서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지금 사용했던 서체는 인쇄소에서는 서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도형화, 그림화 시키지 않으면 이 서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아웃라인을 안 하고 보내면 바로 전화가 오거나 또는 인쇄 실수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글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웃라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 서체를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가 않고 크기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지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타입에서 Find 폰트를 보시는 거예요. 글꼴 찾기죠. 글꼴 찾기로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폰트 인 도큐멘트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던을 누르고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돌려볼게요. 취소를 하고 타입에서 Find 폰트를 딱 봤더니 어때요? 서체들이 나오죠. 이게 아웃라인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로는 데이터 접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떠야 돼요. 아무것도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전체 선택, 타입에서 Create Outline. 한글로는 윤곽선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한글판에서 문자 윤곽선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세 번째로 Find 폰트를 봤더니 아무것도 안 뜨더라 라고 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은 인쇄할 때 이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대로 보내시면 안 되고 이제 이 라인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없애주시려면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없애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여기를 재단선이라고 하고 저희가 바깥쪽을 작업선이라고 했느냐면요. 이 부분 있죠. 이 까만 라인 안쪽 선, 이 안쪽 선이 재단이 되는 거예요. 칼이 여기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작업물을 여기까지가 아니라 밖으로 내는 이유는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재단을 치면 이 사이에 빈 공백이 생겨서 인쇄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작업선 있죠? 작업선까지 작업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선은 반드시 이렇게 재단선과 작업선은 이렇게 선 없애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에 그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럼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가 아니라 세이브 as로 별도로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는데, 반드시 이것도 하나 더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원본을 남겨놓고 인쇄소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쇄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도 되는데요. 지금 내가 버전이 2020이잖아요. 근데 인쇄소에서는 2020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2020 버전이 없는 경우는 열리지가 않거나 파일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낮은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OK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을 인쇄소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명암이 단면인데요. 뭐 양면일 때라든가 또는 에폭을 할 때라든가 또는 금바 이런 작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작업을 설명을 드리고 또 데이터는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강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고를 만들어서 넣어보았고 그 다음에 인쇄소 넘기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